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선들을 좀 설정하고 그 저항선들을 뚫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본 이후에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차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린저 밴드, 혹은 일목균형표, 이런 종목들 모두 이동평균선에서 파생이 된 지표들이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MACD와 같은 지표들도 모두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이제 저항선으로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종가만을 계산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평균이죠. 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종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가만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고가라든지 저가라든지 시가 이런 것들을 계산에 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이 거래대금이 좀 더 들어오고 어떤 날에는 거래대금이 덜 들어오고, 이런 거래량의 차이, 수급의 차이가 있는데 이 수급 조건도 전혀 고려해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하는 지표인 것은 맞으나, 그럼 이동평균선에 단점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에는 분명히 단점이 존재를 하고, 그러한 단점들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다른 지표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지표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미국의 존 볼린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있으면 주가에다가 가격 변동성을 더하고 여기에 거래량까지 더해서 만든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에는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상한선, 중심선, 그리고 하한선,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한선은 중심선 플러스 중심선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게 뭐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돼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하면 볼린저 밴드의 수치가 20의 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20의 2의 중심선은 22평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상한선의 반대입니다. 중심선 플러스 중심선, 중심선 마이너스 중심선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주가의 가격 변동성 그리고 거래량까지 더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지표다. 그래서 신뢰도가 좀 높은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과 더불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상한선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 상한선이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한선을 뚫었을 경우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을 저항선과 지지선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용해서 저항선을 설정을 하고, 그 저항선을 뚫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BOL 치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적용시키면은 20의 2 기본 수치죠. 볼린저 밴드 20의 2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은 22평선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의 2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하한선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상한선만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굳이 활용할 필요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심선이나 하한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상한선만 빼고 나머지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고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중심선, 하한선 지우시고 상한선을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하늘색으로 하고 너비를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설정이 됩니다. 기본 수치 20의 2 상한선입니다. 네,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수치가 20의 2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주식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 볼린저 밴드가 조금 헷갈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 그 다음에 중심선, 중심선은 빼고 하한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 위에 있는 종목을 우등생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하한선 밑에 있는 종목을 열등생이라고 치겠습니다. 우등생, 열등생 이렇게 나누니까 또 조금 그러네요, 마음이. 상한선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치겠습니다. 하한선은 공부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에 있다라고 하면 공부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평범한 학생이다. 공부를 아주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수치를 우리가 20의 2로 놓고 볼린저 밴드 20의 2 상한선 위에 있는 학생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명 중에 2등 하는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수치는 20의 2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30의 2 그리고 40의 2 이런 수치들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20의 2 볼린저 밴드 20의 2 상한선보다 30의 2 상한선이 조금 더 강한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지지선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40의 2 상한선이 볼린저 밴드 30의 2 상한선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저항선이자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저항선, 20의 2, 30의 2, 40의 2, 이 세 개의 저항선을 놓고 이 세 개의 저항선을 한꺼번에 뚫은 종목, 그런 종목들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렇게 이 세 개의 저항선을 한꺼번에 뚫은 종목에 거래대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당일날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우리가 이제 20의 2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30의 2 그리고 40의 2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표 추가로 가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하나가 더 설정이 됐죠? 그거를 라인 설정으로 가서 중심선 빼고 하한선 빼고 상한선을 조금 다른 색으로 이 색으로 바꿀까요? 고동색 정도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죄송합니다. 수치를 바꿔야 되는데 수치를 안 바꿨네요. 30의 2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40의 2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고 40의 2 그리고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중심선 하한선 빼고 상한선 색깔을 뭘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3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3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이격이 밀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많이 사용하는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5일선, 21선, 그 다음에 뭐 61선, 121선, 241선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이평선들이 그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몰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평선 밀집이라고 하는데 이평선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의 수치를 20, 30, 40 이렇게 해서 수치를 좀 달리해서 선을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볼린저 밴드 20, 30, 40의 상한선들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뭉쳐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힘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볼린저 밴드의 3개의 상한선을 당일날 다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이 볼벤 상한선 3개가 저항선이죠. 볼벤 상한선 3개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데 그 저항선 3개가 몰려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뚫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평선의 이격밀집 그리고 볼벤 상한선 이격밀집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힘이 응축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응축되어 있는 구간을 뚫으면 그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힘이 응축되어 있는 구간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이 저항선을 뚫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트의 볼벤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 볼벤 3개의 상한선을 강하게 뚫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건 검색식을 하나씩 만들어서 영상마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는 일일이 다 뒤져가지고 못 찾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종목만 2,000개가 넘고 ETF, ETN 종목들, 스펙 종목들까지 따지면은 5,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관찰해서 볼벤 상한선 이 3개를 뚫은 종목들이 뭐가 있나 다 우리가 수작업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조건 검색식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뭐 제 영상 앞에 영상들을 이제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로 가시면
네, 가격 기준선 돌파가 있습니다. 종가가 상한선 상향 돌파 이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의 2에 상한선 상향 돌파를 넣었으니까 수치를 30의 2로 바꿔서 하나 더 넣어주시고 또 40의 2로 바꿔서 다시 하나 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네, 57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등락률을 보면 제가 등락률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등락률 넣지 않았는데도 보시면 한국정보통신이나 신테카바이오, 소프트캠프 그리고 세코닉스, 뭐 위니아, 위메이드 이런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붙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수급이 붙어야 됩니다. 수급.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대금, 돈입니다. 돈. 그리고 거래량, 이런 수급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순위 해서 배기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 거래량 순위를 넣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를 넣는 것은 거래량은 종목들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00원, 300원, 400원짜리 종목들도 있고 20만원, 30만원, 40만원짜리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래량 한 주가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량이 몇만 주 이상 이것은 글쎄요, 저는 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거래량 회전율,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오늘 얼마의 거래량이 터졌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보다는 거래량 회전율이 더 중요하다,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 두 개를 넣었으니까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보면 4종목으로 줄어들죠. 보시면은 한국정보통신, 이루온, 위메이드, 소프트캠프 이렇게 4종목만 포착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정보통신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죠. 보시면은 네, 이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평선이래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들이 어때요? 몰려 있죠. 이렇게 볼밴 상한선들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격이 밀집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볼밴 상한선들이 이격이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응축되어 있는 저항선, 저항 구간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근데 뚫을 때 어떻게 뚫어요?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강하게 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대금, 거래량. 이 수급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루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 거래량 캔들 보이시죠? 앞에 있는 거래량 캔들보다 훨씬 높은, 훨씬 큰 그런 거래량 캔들이 세워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3개가 몰려있는 구간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온도 그랬고, 그리고 위메이드 보시면은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 3개가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볼밴드 상한선들이 어때요? 벌어져 있죠? 이럴 때는 주가가 힘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는 구간을 뚫었을 때 그때 제대로 이제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캠프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보면은 보세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3개가 어때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밀집된 구간을 뚫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분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타 매매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포착이 되면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눌릴 때, 우리가 이제 포착이 어디에서 되느냐가 뭐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수익을 내고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손절 구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 자리에서 못 잡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조금 조바심이 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눌리고 그냥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나하고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겠다라고 해서 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와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 종목을 쫓아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쫓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 그것을 뭐라고요? 추격 매수라고 합니다. 이 추격 매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 추격 매수는 안 좋아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종목들이 내 레이더망에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검색식에 종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조금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이렇게 눌릴 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사실 가기도 힘들죠. 이런 자리에 오면은 벌써 이제 팔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국정보통신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단타 매매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손절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손절 구간이 약 2% 내외,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가 눌려서 손절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로운 같은 경우는 종가에 떴죠, 종가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가에 떴다가 이렇게 투매까지는 아닌데 종가에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좀 눌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했으면 월요일날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항에 맞고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뚫잖아요. 이 자리를 뚫으면 이 자리가 뭐가 돼요? 저항선, 지지선이 됩니다.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를 지지를 받고 주가가 월요일 오전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3개, 이 3개의 상한선을 당일날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상한선이 밀집되어 있었으니까 한꺼번에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상한선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응축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응축되어 있는 구간, 이 볼벤 상한선 3개가 몰려있는 구간을 뚫으면, 강하게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거래대금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대금, 거래량,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강하게 뚫으면 주가는 당일날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